반갑습니다. 이조입니다. 다들 발표 잘하네요. 처음 하시는 네, 오늘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잠깐 중복되는데, 원래 이게 이제 1조부터 5조까지 발표를 해야지, 왜냐면 행정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들으시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다음에 하실 때는 조별로 1조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까님처럼 행정 나오고 교통 나오고 호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나오고 뭐 아파트 나오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시니까 좀 그렇게. 오늘은 다들 긴장하셔가지고 예전에는 다 발표를 안 하시려고 하더만 오늘은 뭐 서로 나와갖고 하시려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 이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교통하고 지금 조금 겹쳐져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간단히 할게요. 새만금은 아가미 앞쪽에서 설명하셨다시피 보안하고 김제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만금을 발표를 하는 건 아닌데 보안을 하는데, 보안을 발표를 하다 보면 새만금하고 주변이 다 그냥 겹쳐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던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교통이 보면 새만금 자체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국도 밑에 보면 23호선, 그 다음에 30호선, 이게 이제 보안을 가로질러 가지고 외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를 거쳐가지고 들어올 때 23번 국도를 타고 들어오고요, 보안 쪽으로. 그 다음에 보안 외곽 쪽에 보면 30호선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있습니다. 변산반도 쪽으로. 그래서 항공편 자체는 사실상 군사공항 자체의 이제 기능 자체가 조금 약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공항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모항국제공항도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전남 쪽에 이제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입지라서 좋지는 않은 입지였고요. 일단 공항 자체는 양쪽으로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을 보면, 부산에서 갔을 때, 저희가 부산에서 출발하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전주, 부안 해가지고 한 3시간 30분 정도, 쉬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고 기차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차가 더 멀어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공항이 생기면 공항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될 거고, 1시간 하면 공항은 가니까요. 근데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한 3, 40분 걸리니까 최소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차로 들어가면 지금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좀 먼 거리의 형태죠. 왜냐면 갈아타야 돼요. 직통으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천안 들어가서 부산에서 천안 아산 쪽으로 타고 가서 군산으로 들어가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쪽 보안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33의 3축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는 남북 1축을 연결해서 새만금 방조제가 이제 완전히 막아진 상태고, 두 번째로 이제 동서축, 그 다음에 아까님처럼 말씀하신 군산하고 보안하고 연결되는 남북 2축, 이게 이제 도로 자체가 연결되면 보안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이 그진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되니까, 물론 국제공항이 생기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국제공항이 아까님처럼 생기는 게 잼버리 할 때까지도 생기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부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축 자체는 이렇게 남북 3축과 동서 3축으로 생긴다는 거를 최고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아까 수변 도시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다 축을 기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남북 2축 자체가 아까 전주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죠. 요 안에 보면 이제 동서 2축이 전주까지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새만금도 좋아지고 보안도 좋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의 효과 자체는 전주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적으로 학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축되어 있는 게 보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자체도 보면
새만금에서 뭐 간척지를 하든 여러 사람이 공사를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안 안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전주 쪽도 멀지는 않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축이 연결돼 가지고 전주까지 들어와 버리면 고속도로 상으로 봤을 때는 전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도 발전하지만 전주도 먼저 선행해서 발전을 하면서 주변이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간 구조상의 교통축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동서 이축에 2022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남북 1, 2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공이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동서 이축 자체에 연결되는 공사가 이게 이제 그 지도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까 카카오맵에서 이제 찍어보면 이게 이제 흐릿한 형태로 보여져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바꾸긴 하는데 도면상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어차피 또 발품팔로 갈 거니까 그때 보면 축 자체가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여요. 카카오맵에 이렇게 탁 찍어보면 확대가 탁 보시면 공사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 자체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북도로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이축이 계속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1단계, 2단계 형태로 동서 이축이 되면서 전주까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 중요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지금, 요거 카카오맵에서 보면 요렇게 희미하게 지금 공사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확대해갖고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수변도시 연결되는 도로는 부안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개통은 안 했는데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게 완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에 이제 그 축을 이루는 게 이게 스마트 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개거든요. 정부가 밀고 있는 게. 스마트 국제 도시 자체가 새만금하고 에코델타시티. 근데 실질적으로는 새만금이 더 빨리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에코델타 시티도 지금 상당히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 새만금은 어차피 정부 주도로 하에서 계속해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호재 부분하고 새만금에 이런 스마트 시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이 될지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인구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증가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진 30년을 했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2030년이라는 게 시티가 생성되고 사실상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2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토지가 다 닦아지고 업무용지나 관광용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선도로 부분입니다. 지역 간선도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뚫으면서 조금 변화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안이라든지 옆쪽의 라인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개발이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새만금 중심지 안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간선도로들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안에 부안군 안에, 요거 제가 좀 하다고 했는데, 군도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도로망 안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부안군 홈페이지 안에 이제 분야별 정보 안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보시면 부안 안 전체에 대한 군도라는 게 있습니다. 군의 도로를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도면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보면 노선 개해가지고 군도가 이제 노선수가 한 253개 정도 있다. 그 다음에 군도가 이런 식으로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군도 몇 번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사이사이에 군 안에 이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도 이제 작년에 갔다 오고 못 가봤는데, 그게 발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획기적으로 도로가 넓어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차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이제 조금 늘어나고 나면 이제 도로가 조금 더 확충되면서 늘어날 거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중앙에 아까처럼 1, 2, 3, 3 도로만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전력적으로 그진 돈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국도 35선이 연산반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아까처럼 3-3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위쪽으로 새만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연산반도 30번 하면 한 바퀴 쭉 돌아가고 다시 나와져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관광단지 형태로 쭉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데 연산반도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쯤에 오면 그진 이제 시골 형태고요. 요까지 들어가면 그진 관광의 바닷가들 좀 있고요. 완전히 빠져나가면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금액이 좀 싼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이제 23호선, 요렇게 들어와서 23호선 타고 나오면 원래 왔던 자리로 보안시청 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보안군청에서 계하군도 해가지고 14번인데요. 여기 이제 보안에서 계하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남북 일축하고 연결되는 축이 있거든요. 요 쪽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계하군도 쪽, 요 주출입에 공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시고, 요쪽에 제가 이거는 땅값도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그 인구를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주시 쪽으로 그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 자체가 전주에서 많이 넘어오는 형태고요. 이게 뭐 보안이나 이쪽 안쪽에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어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일자리에 보면 그 일자리 정보 안에 보면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JBTV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전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그걸 보시면 거기에 전주 쪽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쪽, 그 다음에 부안 쪽 이렇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그진 다 농공단지의 형태를 좀 많이 띠고 있고요. 산업단지 자체가, 산업 자체가 다 중소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요거라고 예전에 저희가 1년 전에 18년도에 했을 때 홈페이지에 화면이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어요. 찍으면 하나하나 다 올라왔는데 지금 화면에 넘어가니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게 그때 돼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로 보안 쪽을 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정부가 지금 그쪽이 햇볕도 좋고 그다음에 평야지대다 보니까 그다음에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풍력을 좀 많이 밀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해가지고 그게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깔아놨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게 평야지대에 지금 어째 보면 사용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뭔가를 자꾸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태양광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인구의 유발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깔아가지고 그냥 전기만 땡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사실상 뭐 세금을 많이 걷는 데는 좀 유리한 효과가 있는데 인구 유발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새만금의 인구 유발은 실질적으로 관광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유발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언이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4인 이하의 사업체가 많다. 결론적인 거는 대기업군이었기 때문에 대기업군이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고급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관광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7년 사업체 총괄, 이게 데이터가 뭐 바로바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19년, 20년 이렇게 올라와주면 좋은데. 그래서 사업체가 한 4,8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가 이제 19,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수 아까처럼 뭐 5만 6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인당 소득이거든요. 1인당 소득을 올렸는데, 이게 보면, 보안군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죠. 2,8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이 단위당 뭐 단위가 228개 중에 218원 상당히 떨어지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가천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만금이거든요. 새만금이 되고 잼버리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관광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위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정보 안에, 보안군 안에 보면 또 산업별 검색하는 게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검색하시면 일자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기 일자리가 이제 보면 보안군, 뭐, 이게 좀 큰 게 이제 보안농공단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줄포 농공단지, 뭐 이런 단지들입니다. 결론은 다 농공단지죠. 농촌이다 보니까. 새만금 자체가 시작할 때 원래 평야지대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바뀐 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이런 게 이제 조금 생기면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공단의 안에 있는 것들, 업체들을 다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하면서 그냥 엑셀 파일로 한번 정리하고 걸고 왔던 거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셀프 스터디 한번 하시면, 공단이 안에 보면 큰 기업이 없어요. 전부 다 작은 기업들이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아요. 공단 안에 뭔가가 좀 많이 들어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공단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들은 공단이 형성이 됐는데 요즘 책을 내도 공단들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업태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원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 그런 농공단지 안에도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면 이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죠? 뭐 변산면이라든지 진서면 안에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뭐 몇백 개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님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보통 보면 저희가 회사에 취업하면 보통 한 3명 되지 않습니까?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데들, 특히 양산 같은 경우들은 그러면 한 업체가 최소 못해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살려 먹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단지다 보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뭐 아까님처럼 전주라든지 이쪽에서도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확연하게 확 인구가 몰려 들어올 건데 그렇지는 아직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안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님처럼 앞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생이라든지 뭐 산단지구 위쪽에 군산 쪽이죠. 군산 쪽에 이제 공항이 생기면서 위쪽에 산단하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그 다음에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면서, 요런 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인구가 조금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군산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기업들이 요 산업단지 안에는 조금 있어요. OCI라든지 이런 대기업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사업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쪽은. 하고 이제 자동차,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배터리 업체가 들어오면 그쪽은 조금 산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진 다 수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고, 테슬라도 한국에 뭐 짓니 안 짓니 이야기하는데 거진 안 지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좀 주로 자기한테 엄청난 많은 이득을 주는 나라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 그렇게 해줘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는 줄 수 있는 게 그냥 뭐 몇십 년 땅 공짜로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건데 새만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조금 희박하지 싶습니다. 그래도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들도 그 드라이빙 라인을 구축해갖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 조금 더 산업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인구도 조금 더 유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아까 그런 부분들 안에 앞주 4주에서 한번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산업단지 안에 이제 뭐가 있다. 이게 들어오면 뭐 기술벨트라든지 산업벨트가 형성돼서 조금 더 인구의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 수변도시 똑같죠. 여기 스마트 수변도시가 되면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인구 유발 효과가 뭐 얼마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고 하면 최소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장 뭐 1, 2년을 보고 할 거는 아니고 최소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에서 밀다 보니까 땅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상 타 지역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에 보면 태양광 슬롯을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부 땅들이 주종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땅에다가 하면 반사각이 조금 배치가 반짝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평야지대 그 수변 위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전부 다. 바닷가 위쪽에다가 띄워가지고 부위를 띄워서 그러면 사실상 관리도 쉽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고 요 관광산업 유치한다. 개발가 이런 거 들어오면 상당히 좋죠. 이거는 뭐 유동의 인구가 들어와서 이게는 먹여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구 유동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뉴스입니다. 요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신재생에너지의 풍력입니다. 풍력. 지금 그 정부가 그 한 달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게 지금의 풍력은 예전의 풍력은 산 위에다가 하는 거였거든요. 골바람을 이용해서. 근데 그게 실패작입니다. 산 위에서 하는 게 우는 소리가 나요. 울리는 소리가 나서 이게 밑에 도시로 전파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하다가 일부 중단돼 버렸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과는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조금 불만 사항을 좀 해소시키려고 이제 바다에 띄웁니다. 부위를 가지고. 이게 또 대단한 기술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선이 바닷가를 타고 지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또 배터리를 가지고. 그래서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또 인구를 유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거 없어요, 인구가. 그냥 유지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공항 마찬가지로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건. 공항이 들어오면 국제공항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유동인구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니까 국제공항은 24시간 풀로 들어가거든요.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3.3도로를 축을 연결해서 그 주변에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철도를 어떻게 해서 인입하겠다는 거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이죠. 2028년 준공인데 잼버리는 2023년인데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은 됩니다. 총 사업비 770, 예타 면제됐죠. 예타 면제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위치가 기존의 군산공항에서 1.3km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업을 빨리 하니까 빨리 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원체 공법이 좋아서. 그다음에 투자 유치 계속한다는 뉴스 있어가지고 갖고 들어왔고요. 저는 이거 보니까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뉴스에. 이런 거 들어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아마존 이게 데이터 센터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 못해도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지금 그 김해 쪽에 들어온다고 네이버 들어오는 게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아마존도 뭔가를 혜택이 없으면 잘 안 들어오는 데가 돼가지고 이런 뉴스도 있었다. 근데 그 계속해서 이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뭐 예산이 있고 뭐 돈이 있으니까 활발하게 뭔가 안 해요. 근데 새만금은 엄청나게 뭔가를 계속해서 뭐 활발하게 지금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분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새만금을 엄청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역사에 한 페이지 안 적겠습니까? 이런 분. 그 다음에 뭐 벤처기업 들어와서 하겠다.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뭐 신성장 패키지 기업 해가지고 업무 협약한다. 그 다음에 뭐 농공단지.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밖에 안 됩니다. 농공단지가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업태를 바꿔갖고 뭔가를 열라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마찬가지고요. 수소가 빨리 될지 전기가 빨리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수소를 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테슬라가 전기로 밀고 있어서 한국이 전기를 밀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수소로 미니까 어느 쪽이 빨리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한번 지어봤는데 보안군 자체는 사실상 1인당 소득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낮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농공단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새만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과시화돼 가지고 뭔가가 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지금 과시화된 게 잼버리지 않습니까? 잼버리가 돌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성되면서 1인당 소득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공단이나 이런 쪽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하고 군산하고 김제 거쳐갖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높고 여러 가지가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새만금에서 뭐 신재생에너지 특히 관광,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을 엮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될 거고 그렇게 증가되면 보안군 경제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에 뭐 이거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주변에 일자리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좌우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더 좋아지면 충분히 보안은 엄청나게 뜰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다. 일단은 보안이 뜨고 나면 외곽에서 스마트 시티 안으로 다시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는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조 마치겠습니다.